엄마, 제발 집 좀 파세요. 어차피 제 것 아니에요. 60세 은퇴교사 김희자는 통장에서 1년간 1,000만 원이 사라진 걸 발견했습니다. 범인은 사채에 허덕이던 차남 민수. 그는 부모 몰래 공인인증서를 훔쳐 돈을 빼갔습니다. 부모님 모시는 게 저인데 이 정도는 당연하잖아요. 민수는 오히려 당당했습니다. 희자는 증거를 남기기로 했습니다. 법정에 선 날 희자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진짜 사랑은 잘못을 지적하는 용기입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자행된 범죄. 하지만 가족이기에 더 용기 내야 했던 진실. 횡령, 위조, 협박. 아들은 유죄 판결을 받았고 부모는 당당함을 되찾았습니다. 작은 녹음 파일 하나, 통장 내역 한 장이 거짓을 무너뜨렸습니다. 사연을 시작하기 전에 무료로 할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글을 작성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양평의 가을은 언제나 조용하고 평온합니다. 단층집 앞마당에 심은 감나무의 감이 붉게 물들면 김희자는 문 앞에 놓인 의자에 앉아 차를 마시곤 합니다. 60살 초등학교 교사로 30년을 일하고 은퇴한 지 올해는 딱 1년 되는 해입니다. 손에 익은 분필 대신 이젠 손주들에게 줄 간식을 고르는 게 일상이 되었습니다. 남편 박한수는 올해 60살이었습니다. 목공소를 운영하다 허리를 다친 뒤로 일을 접었습니다. 지금은 집 뒤편에 만들어둔 작은 창고에서 취미 삼아 나무를 깎고 다듬곤 합니다. 그의 손은 거칠었지만 오랜 작업으로 작품을 만드는 그의 손은 정교했습니다. 손주들 책상, 옷걸이, 작은 의자까지 만드는 게 그에게는 유일한 작은 행복거리입니다. 두 사람은 이렇게 조용히 검소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희자는 창문 너머로 마당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감나무 아래 낡은 평상이 보였습니다. 여름이면 수박을 썰어 먹으며 가족들과 즐겁게 놀던 자리였습니다. 그 옆으로 작은 텃밭이 있었습니다. 한수와 함께 가꾼 토마토, 상추와 고추가 자라고 있었습니다. 평화로운 풍경이었습니다. 오랜 세월 함께한 부부에게 소중한 나날이었습니다. 여보, 차 한 잔 줄까요? 희자가 부엌으로 돌아서며 물었습니다. 한수는 신문을 내려놓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맙소. 오늘은 왜 이렇게 쌀쌀한지 모르겠어. 이제 겨울이 오려나 봐요. 희자는 찻잔을 들고 마루로 돌아왔습니다. 두 사람은 나란히 앉아 차를 마셨습니다. 희자는 어린 시절 시골에서 자랐지만 부모님을 떠나 홀로 서울로 올라와 공부하여 사범대를 나왔습니다. 24살에 교사가 되었고 26에 한수를 만났습니다. 첫인상은 과묵하지만 성실해 보였습니다. 마주잡은 손은 투박했지만 마음까지 따뜻함이 느껴지는 믿음직스러운 사람이었습니다. 결혼 후 두 아들을 낳았습니다. 장남 재현, 차남 민수. 재현은 성품이 착하고 원칙적이었습니다. 민수는 활발하고 사교적이었습니다. 재현은 대학 졸업 후 서울에 있는 회사를 다녔습니다. 곧 결혼 후 독립하였습니다. 매일 전화를 주었지만 바쁜 탓에 자주 찾아오진 못하였습니다. 그런 아들을 희자는 서운하지 않고 이해해 주었습니다. 아들이 제 삶을 사는 게 당연한 것이니까요. 민수는 대학을 중퇴하고 작은 무역회사를 시작했습니다. 결혼도 하였는데 며느리는 어른들께 예의가 바르고 똑똑한 아이였습니다. 희자는 모든 게 마음에 들었고 또 마음이 놓였습니다. 두 아들이 잘 사는 것 같아 감사한 마음마저 들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민수의 얼굴에 그늘이 졌습니다. 사업이 어렵다는 말을 자주 하였고 빚이 있다는 말도 들렸습니다. 엄마, 요즘 집이 너무 크지 않아요? 석 달 전쯤이었습니다. 민수가 집에 들러 말했습니다. 며느리 미라도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큰 집은 관리도 힘드시잖아요. 아파트로 옮기시면 훨씬 편하실 텐데. 희자는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여기가 좋은데 마당도 있고 내 아빠의 작업실도 있고 그래도 요즘은 다들 작은 집으로 옮기시던데요. 상속 준비도 미리 해두셔야 하고요. 상속. 그 단어가 희자의 귓가에 남았습니다. 왜 그런 말을 하는지 이해가 안 됐습니다. 우리 부부는 아직 건강했고 상속을 이야기하기엔 이른 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상속 이야기를 꺼내는 걸까요? 민수야, 그런 얘긴 나중에 해도 되지 않겠니? 아니에요, 엄마.
요즘은 미리 준비 안 하면 세금도 더 내고 복잡해져요. 제가 알아볼게요. 민수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 뒤에 바로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희자는 찻잔을 들었습니다. 차가 식어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민수 부부는 자주 들렀습니다. 처음엔 반가웠습니다. 하지만 올 때마다 같은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집 이야기, 재산 이야기, 은행 이야기, 심지어 한수의 통장을 보자고도 했습니다. 아빠, 요즘은 스미싱 같은 사기도 많대요. 통장 정리 한번 해드릴게요. 한수는 순순히 통장을 내줬습니다. 민수는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찍었습니다. 나중에 정리해서 보여드린다고 했습니다. 희자는 뭔가 이상했지만 말하지 않았습니다. 아들을 의심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희자는 잠이 오지 않아 부엌으로 갔습니다. 물을 마시려다 서랍 속 통장을 꺼내봤습니다. 평소엔 잘 보지 않던 거래 내역을 펼쳤습니다. 그리고 멈칫했습니다. 출금 내역이 이상했습니다. 매달 같은 날짜에 같은 금액이 빠져나가고 있었습니다. 50만 원씩, 때로는 100만 원씩. 항목엔 용역비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희자는 그런 돈을 쓴 기억이 없었습니다. 한수에게도 물어본 적 없었습니다. 심장이 빨리 뛰었습니다. 손끝이 차가워지고 가늘게 떨렸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희자는 통장을 다시 서랍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한수는 코를 골며 자고 있었습니다. 희자는 이불을 덮으며 생각했습니다. 내가 잘못 본 거겠지. 아니면 은행 실수겠지. 하지만 가슴 한구석이 무거워졌습니다.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느낌이었습니다. 희자는 눈을 감았습니다. 쉽사리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창밖으로 바람 소리가 들렸습니다. 감나무 잎이 바스락거렸습니다. 집안의 평화는 그렇게 조금씩 갈라지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희자는 일찍 일어났습니다. 한수가 아직 자고 있을 때 조용히 집을 나섰습니다. 양평읍내 농협 지점까지는 버스로 20분이 걸렸습니다. 창밖으로 논밭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추수가 끝난 빈 들판이 황량했습니다. 은행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아침 일찍이라 사람이 많지 않았습니다. 희자는 번호표를 뽑고 기다렸습니다. 손에 든 통장을 연신 들여다보았습니다. 밤새 고민했습니다. 혹시 정말 은행 실수일지도 모른다고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11번 고객님, 창구로 오세요. 젊은 여직원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희자는 창구 앞에 앉았습니다. 통장을 내밀었습니다. 저기요, 이 계좌 거래 내역 좀 자세히 확인하고 싶은데요. 네. 어느 기간 거래 내역을 보여드릴까요? 최근 1년치요. 그리고 혹시 출금 내역 중에 제가 승인 안 한 게 있는지 확인해 주실 수 있나요? 직원은 키보드를 두드렸습니다. 프린터가 돌아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곧 여러 장의 종이가 나왔습니다. 직원이 천천히 내역을 훑어봤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고객님, 여기 보시면 매월 정기적으로 자동이체가 되고 있네요. JS 종합상사라는 업체로 50만 원씩 빠져나가고 있고요. 작년 9월부터는 보험 해약 환급금이 들어왔다가 바로 다른 계좌로 이체된 기록도 있습니다. 희자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JS 종합상사요? 저 그런데 돈 보낸 적 없는데요. 자동이체는 보통 본인이 신청하셔야 등록이 되는데요. 혹시 가족분이 대리로 처리하신 건 아니신지요? 희자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가족 중 누가? 문득 민수가 떠올랐습니다. 그럼 이 자동이체 누가 신청한 건지 확인할 수 있나요? 신청 당시 기록을 보니 공동인증서로 처리됐습니다. 본인 명의 인증서로 로그인하셨네요. 제가 그런 걸 한 기억이 없어요. 혹시 누가 제 인증서를 쓴 건 아닐까요? 직원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건 저희가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인증서는 비밀번호가 있어야 사용할 수 있으니까요. 가족분께 한번 여쭤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희자는 거래 내역서를 받아들었습니다. 또다시 손이 떨렸습니다. 은행을 나와 버스 정류장으로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은행에서 준 종이를 펼쳐 다시 봤습니다. 1년간 총 600만 원이 빠져나갔습니다.
보험 해약금까지 합치면 1,000만 원이 넘었습니다. 희자는 버스 안에서 눈을 감았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 한수가 마당에서 나무를 다듬고 있었습니다. 희자는 그를 불렀습니다. 여보, 잠깐 들어와 봐요. 두 사람은 안방에 마주 앉았습니다. 희자는 거래 내역서를 펼쳤습니다. 한수는 돋보기를 꺼내 들여다봤습니다. 얼굴이 점점 어두워졌습니다. 이게 뭐예요? 우리 통장에서 1년 동안 이렇게 돈이 나갔어요. 당신도 몰랐죠? 물론이지. 난 이런 거 한 적 없어. 그럼 누가 한 거예요? 둘은 침묵했으나 대답은 정해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말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한수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민수한테 물어봐야겠소. 아직은 아니에요. 혹시 오해일 수도 있잖아요. 오해? 당신 인증서를 누가 쓸 수 있겠소? 우린 비밀번호도 같이 써왔잖소. 희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민수가 그럴 리 없다고 믿고 싶었습니다. 그날 오후 언니 영자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영자는 근처 요양병원에서 간호사로 일했습니다. 희자보다 3살 위였습니다. 언제나 현실적이고 명쾌한 사람이었습니다. 언니, 나 좀 만날 수 있어? 무슨 일인데? 목소리가 안 좋네. 말로 하긴 그러니까 잠깐만 나와줘. 1시간 뒤 둘은 읍내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희자는 거래 내역서를 보여줬습니다. 영자는 천천히 읽었습니다. 그리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희자야, 이거 심각한데. 뭐가 심각해? 이건 명백히 횡령이야. 내 동의 없이 돈을 빼간 거잖아. 하지만 민수가 그럴 리 없다고. 너도 이미 알고 있잖아. 민수 요즘 사업 망했다며 빚이 있다고 들었어. 희자는 저도 모르게 손에 든 찻잔을 꽉 쥐었습니다. 그래도 아들인데 내가 먼저 의심하면 안 되잖아. 의심이 아니라 확인이야. 내가 직접 물어봐야 해. 아니면 더 큰일 나. 영자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희자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카페를 나와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 멀게 느껴졌습니다. 저녁 무렵 민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내일 집에 갈게요.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희자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무슨 말? 내일 가서 말씀드릴게요. 아빠도 계시죠? 전화가 끊겼습니다. 희자는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한수가 물었습니다. 민수가 온대요? 응, 내일. 그럼 내일 확실하게 물어봅시다. 희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무서웠습니다. 물었을 때 돌아올 대답이 두려웠습니다. 만약 정말 민수가 그랬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들을 경찰에 신고해야 할까요? 가족이 무너지는 걸 지켜봐야 할까요? 그날 밤 희자는 또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옆에서 한수도 뒤척였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어둠 속에서 시계 초침 소리만 들렸습니다. 똑똑. 또 시간은 흘렀습니다. 희자는 이불을 당겨 덮었습니다. 그리고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제발 아니길. 하지만 마음 한구석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진실은 언제나 우리가 피하고 싶은 곳에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진실을 마주하는 순간 모든 것이 달라질 거라는 것을. 다음 날 오후 2시 민수의 차가 마당에 들어섰습니다. 희자는 부엌에서 찻잔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잔이 부딪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한수는 거실 소파에 앉아 신문을 펼쳐들었지만 한 줄도 읽지 못했습니다.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민수가 들어왔습니다. 혼자였습니다. 미라는 오지 않았습니다. 엄마, 아빠 왔니? 앉아라. 민수는 소파에 앉았습니다. 평소와 달리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희자는 차를 내왔습니다. 3사람은 잠시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침묵이 무거웠습니다. 한수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민수야, 내가 할 말이 있다며. 민수는 찻잔을 들었다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사실은요. 제가 요즘 좀 어려워서요. 사업이 안 풀렸어요. 빚도 좀 있고요. 희자는 가만히 듣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께 말씀드리려고요. 혹시 좀 도와주실 수 있으신지. 한수가 물었습니다. 얼마나 필요한데? 1,000만 원 정도요. 사채 이자가 밀려서요. 희자는 거래 내역서를 꺼냈습니다. 테이블 위에 펼쳤습니다. 민수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민수야. 이게 뭐니? 민수는 서류를 내려다봤습니다.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엄마가 은행에 다녀왔단다. 응.
1년 동안 600만 원이 빠져나갔더라. 보험 해약금까지 합치면 1000만 원이야. 내가 한 거지. 민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한수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대답해. 내가 한 거냐? 죄송합니다. 민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희자의 가슴이 내려앉았습니다. 정말이었습니다. 아들이 부모 몰래 돈을 빼간 것이었습니다. 왜 그랬니? 왜 말도 안 하고? 말씀드리면 안 주실 것 같아서요. 그래서 몰래 훔쳐간 거야? 민수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훔친 게 아니에요. 어차피 제 몰 아니에요. 형은 독립했고 저만 여기 남아서 부모님 모시고 있잖아요. 그 정도는 당연한 거 아닌가요? 한수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뭐, 지금 내가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사실이잖아요. 형은 명절에도 안 오고 저만 계속 여기 왔다 갔다 하면서 챙기고 있잖아요. 그런데 돈 좀 썼다고 이렇게 따지세요? 희자는 숨이 막혔습니다. 민수의 말투가 낯설었습니다. 민수야, 내가 우릴 챙긴 건 고마워. 하지만 이건 아니잖니. 허락도 받지 않고 인증서를 쓰고 보험을 해약하고 이건 잘못된 거야. 엄마는 이해 못하실 거예요. 제가 얼마나 힘든지. 매일 사채업자한테 전화 오고 미라는 스트레스 받아서 집 나가려고 하고 저도 살아야 한다고요. 민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희자는 동정할 수 없었습니다. 아들이 피해자인 척하고 있었습니다. 한수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그래, 내가 힘들었을 수 있어. 하지만 그렇다고 부모 돈을 몰래 뺏쓰는 게 정당화되나? 내가 정말 도움이 필요했으면 말을 했어야지. 말했으면 주셨어요? 상황을 봤겠지. 거짓말 마세요. 아빠는 절대 안 주셨을 거예요. 맨날 검소하게 살아야 한다고. 빚은 절대 안 된다고 그러시잖아요. 한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민수의 말이 틀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한수는 평생 빚을 지지 않고 없으면 없는 대로 조금 불편할 뿐이라며 잘 살아왔습니다. 민수가 사채를 썼다는 걸 알았다면 호되게 꾸짖었을 것입니다. 희자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민수야, 그럼 이제 어떻게 할 거니? 이미 쓴 돈은 돌릴 수 없어. 앞으로는 어떻게 살 건데? 민수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이 집 팔아서 저한테 주세요. 뭐, 이 집이요? 팔면 몇 억은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럼 제 빚도 갚고 부모님도 작은 아파트로 옮기시고 그게 다 서로를 위해 편한 결정이라고요. 희자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민수는 지금 부모에게 집을 팔라고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자기 빚을 갚기 위해. 안 돼. 우린 여기서 살 거야. 왜요? 낡은 집이잖아요. 수리비도 많이 들고 차라리 팔아버리고 작더라도 새 집에서 새로 시작하는 게 낫지 않아요? 한수가 주먹을 쥐었습니다. 이 집은 내가 30년 동안 일해서 산 거다. 너 때문에 팔 수 없어. 그럼 저보고 어떻게 하라고요? 빚쟁이들이 매일 찾아오는데 저를 위해 그 정도는 해주실 수 있잖아요. 민수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희자는 눈을 감았습니다. 대화는 끝났습니다. 더 이상 말이 통하지 않았습니다. 민수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생각해보세요. 저 없으면 누가 부모님 모실 건데요. 형은 절대 안 와요. 저라도 있어야 나중에 편하실 거예요. 더 이상 우리가 알던 아들이 아닌 것 같았습니다. 우리가 민수를 어떻게 키웠는데 어떻게 이럴 수가.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제발, 제발. 눈물이 흘렀습니다. 모든 시간을 되돌릴 수만 있다면 어린 시절 그 순수하고 착했던 아들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민수는 문을 박차고 나갔습니다. 자동차 시동 거는 소리가 들리더니 곧 빠른 속도로 멀어졌습니다. 희자와 한수는 거실에 남았습니다. 둘 다 말이 없었습니다. 찻잔은 차가워졌습니다. 해가 기울고 있었습니다. 그림자가 길게 늘어났습니다. 한참 뒤 한수가 말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하지? 희자는 거래 내역서를 접었습니다. 모르겠어요. 정말 모르겠어요. 경찰에 신고해야 하나? 아들을요? 이러다 더 큰 사고를 치는 게 아닌지 모르겠어요. 희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방법도 없었습니다. 민수는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많은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대로 두면 더 큰일이 날 것이 분명하였습니다. 그날 밤 희자는 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언니, 민수가 인정했어. 그래, 그럼 돈은 돌려준대. 아니, 오히려 집을 팔래. 전화 너머로 한숨 소리가 들렸습니다.
희자야, 이건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야. 전문가 도움을 받아야 해. 전문가요? 아들에게 이렇게까지 해야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변호사나 경찰, 아니면 둘 다. 희자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영자가 다시 말했습니다. 내가 아는 변호사 있어. 가족 문제 많이 다뤄본 사람이야. 한번 상담받아봐. 그냥 상담만이라도. 전화를 끊고 희자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마당의 감나무가 세찬 바람에 흔들렸습니다. 잎이 떨어졌습니다. 계절이 바뀌고 있었습니다. 희자는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정말 상담이라도 받아볼까? 작고 떨리는 결심이었지만 침묵 속에 갇혀있던 진실을 끄집어낼 용기. 그것이 지금 희자에게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사흘 뒤 희자와 한수는 수원의 한법률 사무소를 찾았습니다. 언니 영자가 소개해준 변호사 박성호였습니다. 50대 중반, 온화하지만 날카로운 눈빛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앉으세요. 두 사람은 소파에 앉았습니다. 희자는 준비해온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거래 내역서, 보험 해약 증명서, 자동이체 신청 확인서, 모두 은행에서 발급받은 것들이었습니다. 박 변호사는 천천히 서류를 살펴봤습니다. 가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볼펜으로 메모했습니다. 희자는 손을 꼭 쥐고 기다렸습니다. 일단 명확한 건 이건 횡령에 해당합니다. 본인 동의 없이 타인 명의, 계좌에서 금전을 인출했으니까요. 가족 간이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한수가 물었습니다. 그럼 고소할 수 있습니까? 가능합니다. 다만 친족 간 범죄는 고소가 쉽지 않죠. 감정적으로도 힘드시고요. 희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희도 그게 걱정이에요. 아들을 경찰에 넘긴다는 게. 박 변호사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일단 증거를 더 확보하세요. 혹시 대화 녹음이나 문자 내용 같은 게 있으신가요? 아니요. 그냥 말로만 했어요. 그럼 앞으로는 대화를 녹음하세요. 스마트폰 녹음 기능을 켜두시고요. 특히 아드님이 다시 방문하거나 전화하면 그때 내용을 기록해 두시는 게 중요합니다. 한수가 물었습니다. 그게 증거가 됩니까? 됩니다. 본인이 참여한 대화는 상대방 동의 없이 녹음해도 법적으로 문제 없습니다. 그리고 혹시 카카오톡이나 문자 같은 것도 다 캡처해서 보관하세요. 희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메모했습니다. 박 변호사는 명함을 건넸습니다. 증거가 모이면 다시 오세요. 그때 본격적으로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준비 단계입니다. 사무실을 나오며 희자는 한수를 돌아봤습니다. 녹음을 해야 한대요. 그래, 해보자고. 두 사람은 집으로 돌아와 스마트폰 설정을 확인했습니다. 자동 통화 녹음 기능을 켰습니다. 영자가 전화로 사용법을 알려줬습니다. 대화할 때도 녹음 앱 눌러놓고 주머니에 넣어. 나중에 들어보면 다 들려. 희자는 여러 번 연습했습니다. 녹음 버튼을 누르고 주머니에 넣고 자연스럽게 말하는 연습. 서툴렀지만 익숙해졌습니다. 일주일 뒤 민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내일 집에 갈게요. 서류 좀 가져갈 게 있어서요. 희자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무슨 서류? 집 관련 서류요. 등기부등본이랑 인감증명서. 그건 왜? 은행에서 필요하대요. 대출 상환 관련해서요. 희자는 불안했습니다. 하지만 거절하지 않았습니다. 알았어. 내일 와. 전화를 끊고 희자는 한수에게 말했습니다. 내일 민수가 와요. 서류 달래요. 뭔가 이상한데. 저도요. 그래서 녹음해야 해요. 다음 날 오후 민수가 왔습니다. 이번에도 혼자였습니다. 희자는 녹음 앱을 켜고 핸드폰을 앞치마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표정은 평온하게 유지했습니다. 어서 와. 앉아. 민수는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엄마, 여기 보세요. 이거 은행에 제출해야 해요. 희자는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위임장이었습니다. 하단에 인감날인 칸이 비어 있었습니다. 이게 뭐니? 부동산 담보대출 갱신 서류요. 엄마 이름으로 된 거라 서명이 필요해요. 희자는 서류를 천천히 읽었습니다. 한수도 옆에서 들여다봤습니다. 내용이 이상했습니다. 대출 갱신이 아니라 신규 대출 신청서였습니다. 민수야, 이거 대출 갱신이 아니라 새로 대출 받는 거 아니니? 민수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아,
그게 절차상 그렇게 되어 있어요. 기존 대출 갚고 새로 받는 거예요. 우리 집에 대출 없는데. 한수가 끼어들었습니다. 민수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아빠, 그게 사실은 제 빚을 정리하려고요. 우리 집 담보로. 네, 그래야 이자가 낮아져요. 희자는 서류를 내려놓았습니다. 안 돼. 이건 안 돼. 엄마, 이것밖에 방법이 없어요. 사채는 이자가 너무 높아요. 감당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이대로 가면 저 망해요. 그래도 우리 집을 담보로 잡을 순 없어. 이 집을 팔면 어디로 가란 말이냐? 우리는 어떻게 살란 말이냐? 민수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그럼 저보고 죽으라고요? 진짜 이렇게 안 하면 저 죽을 수도 있어요. 한수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만하거라. 협박하지 말거라. 협박 아니에요. 진짜예요. 빚쟁이들이 집까지 찾아와요. 미라는 이혼하겠대요. 저 정말 힘들어요. 민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희자는 가슴이 후벼 파듯 아팠습니다. 하지만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민수야, 우리도 너 돕고 싶어. 하지만 이 방법은 아니야. 다른 길을 찾아보자. 다른 길 없어요. 서명 안 해주시면 저 진짜 어떻게 될지 몰라요. 민수는 서류를 집어들고 일어났습니다. 문을 박차고 나갔습니다. 차 시동 소리가 요란했습니다. 희자는 앞치마 주머니에서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녹음이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정지 버튼을 눌렀습니다. 파일이 저장됐습니다. 한수가 물었습니다. 다 녹음됐소? 네, 다 들어갔어요. 희자는 파일을 재생해봤습니다. 민수의 목소리가 선명했습니다. 이것밖에 방법이 없어요. 서명 안 하실 거면 어떻게 될지 몰라요. 협박성 발언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그날 밤 희자는 박 변호사에게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녹음 파일과 위임장 사진을 첨부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답장이 왔습니다. 좋은 증거입니다. 사무실로 오세요. 희자와 한수는 다시 수원으로 갔습니다. 박 변호사는 녹음을 들어본 뒤 말했습니다. 이건 명백한 사기 미수입니다. 허위 내용으로 서명을 유도했고 협박성 발언도 있습니다. 충분히 고소 가능합니다. 희자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하죠?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하세요.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한수가 물었습니다. 고소하면 민수는 수사를 받게 됩니다. 기소될 가능성이 높고요. 희자는 눈을 감았습니다. 아들을 고소한다는 게 믿기지 않았지만 현실이 됐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 며칠 뒤 고소장이 접수됐습니다. 희자는 그날 밤 오랫동안 잠을 이루지 못하고 눈물만 흘렸습니다. 한수는 말없이 그녀의 손을 잡아줬습니다. 두 사람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 돌이킬 수 없다는 것을. 하지만 이것이 옳은 길이라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마당의 감나무에서 마지막 잎이 떨어졌습니다. 겨울이 성큼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희자의 마음속엔 잘못된 것을 바로잡고 가족을 지켜야 한다는 의지가 있었고 그것이 희자를 지탱하는 힘이었습니다. 고소장이 접수되고 2달이 지났습니다. 경찰 조사가 진행됐습니다. 희자와 한수는 여러 번 경찰서에 출석했습니다. 진술서를 작성했습니다. 통장 사본을 제출했습니다. 녹음 파일을 증거로 넘겼습니다. 민수도 조사를 받았습니다. 처음엔 부인했습니다. 부모님이 허락하셨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녹음 파일과 은행 기록이 그의 말을 반박했습니다. 결국 민수는 일부를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겨울이 깊어졌습니다. 희자는 집안에서만 지냈습니다. 밖에 나가기가 두려웠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수군거릴까봐 무서웠습니다. 아들을 고소한 엄마라는 낙인이 찍힐까봐 걱정했습니다. 하지만 한수가 말했습니다. 우리가 잘못한 게 아니오. 당당하게 삽시다. 두려워 말아요. 희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말이 위로가 됐습니다. 어느 날 재현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오랜만에 듣는 목소리였습니다. 엄마, 저예요. 재현이. 희자의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재현아, 엄마 민수 일 들었어요.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제가 몰랐어요. 죄송해요. 제가 더 자주 연락했어야 했는데. 희자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아니야, 내 잘못이 아니야. 이번 주말에 갈게요. 아빠랑 다 같이 보고 싶어요. 자세한 이야기는 그때 해요. 전화를 끊고 희자는 한참 울었습니다. 서러움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안도였습니다.
재현이 집으로 온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힘이 났습니다. 주말, 재현이 집으로 왔습니다. 38, 40을 바라보는 나이였습니다. 얼굴엔 피곤함이 묻어 있었지만 언제나 상냥하고 따뜻한 아들이었습니다. 엄마, 오랜만이에요. 그래, 잘 지냈니? 예, 회사 일이 바빠서 자주 못 와서 죄송해요. 재현은 아버지와도 인사했습니다. 세 사람은 거실에 앉았습니다. 희자는 차를 내왔습니다. 재현은 조용히 물었습니다. 민수가 정말 그랬어요? 응, 우리도 믿고 싶지 않았는데. 재현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제가 미리 알았으면 막았을 텐데. 죄송해요. 한수가 말했습니다. 내 잘못이 아니야. 내 동생이 잘못한 거지. 재현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한참 침묵이 흘렀습니다. 재현이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아빠, 앞으로 제가 자주 올게요. 생활비도 보내드릴게요. 그동안 소홀했어요. 아니야, 넌 내 삶 살아야지. 그래도 엄마 아빠가 먼저잖아요. 희자는 재현의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했습니다. 고마워. 재현은 그날 하루를 함께 보냈습니다. 한수와 마당을 걸었습니다. 감나무 아래 평상을 함께 고쳤습니다. 저녁엔 희자가 끓여준 된장찌개와 저녁을 먹었습니다. 오랜만에 느껴보는 가족의 사랑이었습니다. 재현이 돌아간 뒤 희자는 한수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괜찮을까요? 그래요. 우린 괜찮을 거요. 석 달 뒤 재판이 열렸습니다. 수원지방법원이었습니다. 희자와 한수는 법정에 섰습니다. 민수도 있었습니다. 아들은 여윈 얼굴로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검사가 기소 내용을 낭독했습니다. 횡령, 사문서 위조 미수, 협박 미수. 민수의 변호인은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다. 가정 사정이 어렵다는 말을 했습니다. 판사가 희자에게 물었습니다. 피해자 측에서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희자는 일어났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그저 아들을 믿었을 뿐입니다. 가족이니까 괜찮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이제는 알았습니다. 이번에 용기 내어 깨달은 것이었습니다. 희자는 민수를 바라봤습니다. 민수야, 내가 힘들었던 건 알아. 하지만 그래서 부모를 속여도 된다는 건 아니야. 내가 진짜 도움이 필요했으면 말했어야지. 민수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판사가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200시간, 그리고 피해액 전액 배상 명령. 민수는 벌금형을 면했지만 범죄 기록은 남았습니다. 법정을 나오며 희자는 민수와 마주쳤습니다. 민수가 작게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희자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들을 사랑하지만 용서는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봄이 왔습니다. 마당의 감나무에 새싹이 돋았습니다. 희자는 텃밭에 상추씨를 뿌렸습니다. 한수는 창고에서 작은 책장을 만들었습니다. 재현이 손주를 데리고 찾아왔습니다. 할머니, 5살 손주가 희자에게 안겼습니다. 희자는 웃으며 아이를 안아 올렸습니다. 우리 강이 왔네. 할머니 보고 싶었어. 응. 재현이 미안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엄마, 앞으로 자주 올게요. 한 달에 한 번은 꼭. 그래, 기다릴게. 희자는 손주와 함께 마당을 걸었습니다. 감나무 아래 평상에 앉았습니다. 아이는 작은 손으로 감나무를 만졌습니다. 할머니, 이 나무 오래됐어? 응. 할머니보다 더 오래됐어. 신기하다. 희자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 한 점 없이 맑았습니다. 그날 밤 희자는 오래된 수첩을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그동안 모은 모든 기록이 있었습니다. 통장 사본, 녹음 기록, 변호사와의 상담 메모, 모두 작은 증거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작은 것들이 모여 진실을 밝혔습니다. 희자는 수첩에 마지막 문장을 적었습니다. 침묵은 때로 공범이 된다. 하지만 기록은 진실을 지킨다. 수첩을 덮으며 희자는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모든 게 끝났습니다. 아니, 끝난 게 아니라 새로 시작됐습니다. 진실을 지킨 삶, 용기 있는 삶, 그것이 희자가 선택한 길이었습니다. 창밖으로 달빛이 들어왔습니다. 마당의 감나무가 은은하게 빛났습니다.
희자는 창을 열었습니다. 봄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따뜻했습니다. 한수가 옆에서 물었습니다. 뭐하오? 그냥 바람 쐬고 있어요. 기분이 좋토? 응, 좋아요. 두 사람은 나란히 창가에 섰습니다. 말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서로를 느끼고 있었습니다. 50년을 함께 살아온 부부였습니다. 이제는 더 단단해졌습니다. 희자는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우리가 해냈어요. 한수가 대답했습니다. 그래요. 우리가 해냈소. 그날 밤 희자는 오랜만에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악몽은 꾸지 않았습니다. 대신 꿈속에서 어린 민수가 나타났습니다. 환하게 밝은 미소로 웃고 있었습니다. 희자도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꿈에서 깨어보니 민수 생각에 마음이 아팠습니다. 아직 용서는 아니었지만 언젠가는 가능할 것 같았습니다. 봄은 계속되었고 감나무에도 새싹이 나고 있었습니다. 희자와 한수는 조용히 손을 잡고 마당을 거닐었습니다. 손주는 웃으며 뛰어다녔습니다. 그 웃음소리가 집안 가득 번지며 행복한 삶을 희망하게 하였습니다. 누구나 꿈꾸는 행복한 삶 말입니다.